노래가 흘러나오는 휴대용 카세트를 들고서 몇 시간째 역산을 하염없이 걷습니다. 그가 떴다 하면 신나는 음악과 익살스러운 춤사위 덕분에 지나가는 어르신들도 흥이 절로 난다는데요. 자세히 보니 사람들에게 뭔가를 건네는 듯한데요. 가게 전단지라도 나눠주려는 걸까? 에? 아니 이건 마스크 아닌가요? 온몸에 꽃을 단 남자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수원역에 복장 특이하게 하고 다니시는 분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장사하는 사람 같이 그냥 되게 화려하게 하고 계세요. 옷을 갖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거의 도배를 한 상태입니다. 걸어다니는 하원 같았습니다. 여기 있어. 여기서 봤어. 어디? 여기 어디요? 나도 이거 오다 보니까 저러고 있더라고. 이 사람 말이야. 오, 실제로 보니 더욱 놀랍습니다. 온몸에 꽃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서 다소 기괴해 보이기도 하는데 이토록 기묘하고 놀라운 패션은 또 처음입니다. 형형색색의 꽃들 사이로 보이는 얼굴엔 우스꽝스러운 분장까지 했는데요. 사람들의 시선을 즐기기라도 하듯 거대한 꽃들을 달고 역사 한복판에 서 있는 남자. 홍보를 목적으로 나온 상인인 걸까? 웬일에 현장부터 특정회사에서 나왔는데요. 예, 예. 뭐 하고 계신가요? 아, 사람 살리기 위해서요. 사람을 살린다고요? 예, 예. 저 하는 거 보면 알아요. 아, 좀 이따가 이야기하자고요. 예, 제가 바쁘니까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 꽃을 달았다. 꽃으로 정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걸까요? 남다른 소신 때문에 꽃을 달고 다닌다는 남자의 사연이 점점 궁금해집니다. 수원역 명물이 된 사나이의 특별한 사연 지금 공개합니다. 수원역에서 다시 만난 남자. 노래가 흘러나오는 휴대용 카세트를 들고서 몇 시간째 역산을 하염없이 걷습니다. 그가 떴다 하면 신나는 음악과 익살스러운 춤사위 덕분에 지나가는 어르신들도 흥이 절로 난다는데요. 왜 그렇게 해바라기 많이 갖고 댕길까? 봉사하시는 양반 아니야? 물어봐야지. 여러 시민을 즐겁게 해주나 봐. 꽃을 보면 즐겁잖아. 와, 꽃이 엄청 화려하네요. 예, 공장 같죠? 수많은 꽃들 때문에 카메라 세례는 기본. 이 일대에선 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데. 선생님, 꽃이 몇 선이나 돼요? 전 잘 몰라요. 궁금하면 한번 세려봐. 한눈에 보기에도 어마어마한 꽃의 양. 자잘한 꽃송이까지 합하면 300송이가 넘는답니다. 몇 킬로나 나가요? 한 5kg 정도. 선생님 이거 무겁지 않으세요? 아유, 무겁지 않아요. 이 남들한테 즐겁게 해준다 하니까 무겁지 않아요. 그런데 남자가 지하철 탑승구 앞에서 갑자기 사람들에게 다가갑니다. 자세히 보니 사람들에게 뭔가를 건네는 듯한데요. 가게 전단지라도 나눠주려는 걸까? 에? 아니 이건 마스크 아닌가요?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요즘 받아 홍보하고 있는 거예요. 홍보요? 예, 예. 뭐 어떤 홍보하고 계세요? 아, 코로나 홍보요. 코로나? 예. 이거 왜 나눠주시는 거예요? 아, 비상용으로 갖고 댕기라고요. 제가 연세 많은 사람들 많이 돌아가셨잖아요. 아하, 그래서 슬로건까지 걸고 있었던 거군요. 소중합니다. 건강하세요. 그렇다면 혹시 봉사단체에서 캠페인이라도 나온 건 아닐까? 몇 장 정도 이렇게 나눠주세요? 예, 30장에서 50장 나가요. 하루에 30장에서 50장? 예, 그럼 한 달이면? 한 달은 꽤 크죠. 직접 구입하신 거예요? 예, 제가 직접 구입해가지고 직접 이렇게 남들한테 나눠주고 있어요. 누가 시킨 일도 아니건만 벌써 2년째 사비로 마스크를 구매해 시민들에게 나눠주고 있다는 남자. 거대하고 치렁치렁한 꽃 때문에 무겁고 불편할 것도 같은데 남자는 왜 이런 차림새로 마스크까지 나눠주고 있는 걸까? 게다가 잠시 쉬는 법도 없는데. 선생님 몇 시간째 서서 놀아다니시는데 안 힘드세요? 아, 힘든 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더 재미가 나요. 사람들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역사 곳곳을 누비길 한참 갑자기 어딘가로 걸음을 재촉하는 남자. 죄송합니다. 수원역 인근에서도 남자만의 남다른 일과가 있기 때문인데요.
나름대로 매일 오가는 동선이 정해져 있답니다. 찜통 더위 속 거대한 꽃들을 짊어지고서 남잔 대체 어딜 가려는 걸까? 바로 그때 남자가 옆으로 아장아장 걷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돌아다녔으니 무릎이 아파서 이러는 걸까요? 그렇죠. 왜 옆으로 오세요? 아, 사람이 부닥칠까 봐요. 옆으로 다니고 있어요. 아, 길 갈 때? 네. 사람 많고 좁은 길에선 꽃이 거추장스러울 것도 같은데 걷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군요. 한참을 걸어 도착한 곳은 번화가에 위치한 남자의 단골 포장마차. 뭐 드시는 거예요? 나 튀김 몰라, 빨리. 네? 튀김이요. 튀김? 예, 예. 이게 오늘 첫 끼 드시는 거 아니에요? 예, 예.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길거리에서 끼니를 때우기 일쑤라는데요. 마스크는 사비로 나눠주면서 식사 비용을 아끼는 건 또 왜일까? 잠시 후 인근 시장을 찾은 남자. 이 시장도 남자가 매일 들르는 코스 중에 하나랍니다. 왜 오시는 거예요, 여기? 아, 여기 가다가 또 사람들 즐겁게 해주겠어요. 사람 즐겁게 해주려고요? 예. 일단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신나는 트로트 음악부터 틀고요. 흥겹게 춤을 추며 걷기 시작하는 남자. 코로나 여파로 힘들어하는 시장 상인들에게 웃음을 주고 싶어서 매일 이곳을 찾는답니다. 몇 년째 매일같이 찾아와 분위기를 띄우다 보니 처음엔 이상하게 쳐다보던 상인들도 남자의 팬이 됐답니다. 남자가 하루라도 안 보이면 이젠 걱정이 될 정도라는데요. 누군가에게 웃음을 준다는 게 좋아서 일주일에 6일은 출석 도장을 찍는답니다. 그야 활동이 끝난 건 밤 10시. 종일 혹사시킨 고단한 몸을 이끌고 남자가 향한 곳은 과연 어딜까? 오래된 건물 안, 좁다란 복도를 따라 들어가는 남자. 평범한 가정집 같진 않은데요. 여기는 어디예요? 아, 저 사는 곳이에요. 여기가 방이에요? 아, 여기 저 꽃 놓는 창고예요. 창고요? 예. 드디어 좀 쉬려나 봅니다. 와, 조끼를 이렇게 해놓으신 거네요. 예, 조끼로 했는 거예요. 조끼도 안 하면 이걸 하지를 못해요. 쉽게 착용하기 위해서 직접 개발하고 손수 만든 의상이라는군요. 이거 비닐 안에 든 건 다 뭐예요? 아, 구점도 꽃이에요. 꽃이요? 예. 왜 비닐에다 덮어놓으신 거예요? 아, 이거 안 덮어놓으면 문지가 많이 앉아요.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비닐 보관은 필수. 녹록치 않은 형편에 어렵게 장만했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꽃만큼은 애지중지 관리한답니다. 특히 이것들은 그냥 꽃들이 아니라 모두 직접 착용이 가능한 의상용이랍니다. 남들에겐 어떨지 몰라도 남자에겐 보물 1호라네요. 곧이어 좁다란 복도를 따라 걷는 남자. 저 방경 여기 작업실이에요. 고시원에 있는 이 한 평짜리 쪽방 하나가 남자가 기거하는 장소라는데요. 그 사람이 어떡합니까? 이런데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나저나 천장에 있는 이 그물은 왜 설치하신 거죠? 방이 좁으니까 요걸 이용해가지고 뭐 얹으려고 만들어놨어요. 벌써 13년째 살고 있다는 쪽방.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데는 이제 도가 텄답니다. 드디어 분장을 지울 시간. 사람들에게 좀 더 웃음을 주고 싶어서 일부러 우스꽝스러운 분장을 하고 다닌다는데요. 두꺼운 분장 뒤에 가려진 남자의 얼굴이 궁금해집니다. 이제 따지어서 이건 드디어 공개되는 남자의 맨 얼굴. 정말 180도 다르죠? 잠시 후 이젠 좀 쉴만도 하건만 또다시 분주해진 남자. 매일같이 이렇게 닦아주시는 거예요? 아이 그럼요. 이거 매일같이 이렇게 닦아줘야지 보는 사람들이 감동을 느끼고 그러죠. 방에도 꽃이 한가득 있다 보니 방 청소를 하듯이 꽃을 닦는 게 남자의 오랜 습관. 그런데 깨끗하게 닦아낸 꽃 몇 송이를 골라내 방을 빠져나가는 남자. 어딜 가려나 했더니 남자가 향한 곳은 다름 아닌 꽃 창고입니다.
종일 꽃 속에 묻혀 살더니 야심한 밤까지 꽃을 놓지 못하고 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럼 지금 꽃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지금 보수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떨어져요. 부닥치고 해가지고 사람한테나 벽이나 부닥치고 하면 많이 떨어져요. 근데 여기 옷이 왜 이렇게 많아요? 아, 봄, 여름, 가을, 겨울이기 때문에요. 옷이 많아요. 내가 입어보면 모양이 좀 다양해요. 계절마다 피는 꽃이 다르듯 의상도 계절에 맞게 바꿔 입는다는데 내친 김에 직접 입어 보여주겠다는 남자. 이게 봄 옷이에요. 봄 옷이요? 예. 봄엔 벚꽃이 포인트, 여름엔 해바라기로 화려하게, 가을엔 열매를 달아주고요, 겨울엔 장미만으로 꾸민답니다. 나름대로 다 의도된 패션이라는 말씀. 보니까 되게 잘 만드셨는데 이런 건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아, 이건 가장 새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좀 투박하긴 해도 나름대로 아이디어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하나하나가 자식처럼 소중해서 이따금 꺼내본다는 남자. 아니 그런데 한밤중에 라면 드시게요? 종일 끼니를 대충 때우신 것 같은데 식사가 너무 부실한 건 아닌지요? 근데 왜 밤에 라면 드세요? 밥을 안 드시고 조금만 아끼려고요. 아끼신다고요? 예. 식비를 아끼기 위해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기 일수라는 남자. 월세 22만 원의 쪽방 생활을 하면서 남자는 웨이터로 꽃에 집착하고 있는 걸까? 가족은 없으세요? 가족은 따로 고양시에 있어요. 그럼 가족분들도 여기 사시는 거 아세요? 곳은 사는 곳은 아는데 아무도 내가 모일러 가면 이야기를 안 해요. 30년째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해 생활비를 번다는 남자. 성실하게 일한 덕분에 자식들도 모두 장성해서 잘 살고 있다는데요. 이제 노후를 즐겨도 좋으련만 남자는 왜 이런 생활을 고집하는 걸까? 왜 안 알리시고 여기 혼자 이렇게 사시는 거예요? 알리면 가슴이 아플까 봐요. 그래서 저 혼자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어요. 건설 현장의 많은 곳에서 지내다 보니 쪽방에서 홀로 산 지 어느덧 13년. 남루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 가족들에게는 거처를 비밀에 붙였다는데요. 이렇게 하고 이제 주무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짜는데. 불편하지 않으세요? 안 불편해요. 괜찮으세요? 예. 텔레비전 불빛을 벗삼아 남자의 긴 하루가 저뭅니다. 다음 날 동트기 전인데도 남자가 외출 준비로 분주합니다. 몇 시간을 채 자지 못한 것 같은데 종일 몸을 혹사시키고 늦잠을 자기는커녕 꼭두 새벽부터 외출이라뇨. 모두가 잠든 새벽, 코로나 캠페인을 하러 가기에도 이른 시각인데 남자는 대체 어딜 가려는 것일까? 잠시 후 남자가 당도한 곳은 인근의 인력사무소. 동트기 전 새벽마다 매일같이 일을 구하러 오는 장소라고 합니다. 머지않아 사무소 앞이 북적이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하나둘 차를 타고 일터로 향합니다. 다들 일감을 받은 듯한데요. 하지만 남자는 아직 선택을 받지 못한 것 같군요. 야속한 시간만 계속 흐르고 애꿎은 시계만 쳐다보는 남자. 과연 남자는 일터로 나갈 수 있을까? 시계를 자꾸만 보세요? 아, 좀 초조하니까요. 일 못 나가가 봐요. 몽골에 그냥 들어가면 아내한테 돈을 좀 갖다 줘야 되는데 못 갖다 주고 하니까요. 야속하게도 해가 뜨고 말았습니다. 결국 남자는 일터로 나가지 못한 모양인데요. 아쉬움에 쉽사리 자리를 뜨지 못하는 남자. 나이가 들다 보니까요. 일 못 나가네요. 또 일거리 잘 안 들어요. 나이가 드니까. 환갑이 지난 나이. 30년을 일한 일터지만 이젠 체력을 요하는 건설 현장에서 일감을 구하기가 어렵다는데요. 결국 다시 돌아온 집. 일을 나가지 못했으니 거리로 나갈 차례. 우스꽝스러운 분장이지만 아무렇게나 하는 건 아니라네요. 빨리 하면 한 40분 걸리고 안 그러면 1시간 걸리고 그래요.
다 됐습니다. 아, 다 되신 거예요? 예. 웃기게 안 보여요? 6년 전부터 일하는 틈틈이 해왔다는 혼자만의 캠페인 활동. 최근 몇 년 전부터는 일자리도 마땅치 않아 캠페인 활동에 더욱 골몰하고 있다는데요. 그런데 남자가 길가의 매장 쪽으로 향합니다. 이곳엔 무슨 볼 일이 있는 걸까? 물건이라도 사려는 걸까요?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질 않고 바깥에 서 있는 남자. 쇼윈도우 위에 있는 물건을 구경하는 걸까요? 뭐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 꽃을 이거 지금 정리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근데 왜 여기서 하세요? 아, 거울이 여기 크기 때문에요. 거울이요? 예. 여기 거울은 아닌데 저한테 반사돼 가지고 볼 수 있게끔 하니까 여기서 하는 거예요. 아, 전신이 다 보이니까? 예. 꽃단장을 끝내고 도착한 곳은 수원역 인근의 번화가. 젊은이들이 많은 거리에선 시선을 끌기 위해 가명까지 쓴답니다. 음악도 장소에 맞게 바꿉니다. 이런 노력 때문인지 순조로워 보이는 남자의 캠페인. 그렇게 거리를 걷길 한참.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 남자가 횡단보도 앞에 섭니다. 그런데 신호가 바뀌어도 길을 건너질 않고 엉뚱하게 가면을 쓰는 남자. 행인들의 시선이 남자에게 집중되는데 남자는 대체 왜 가만히 서 있기만 하는 걸까? 그 이유가 정말 궁금하던 바로 그때. 아저씨 뒤를 조금 물려주세요. 아저씨 뒤를 조금 물려주세요. 뒤를 조금 물려주세요. 아저씨 경기선 넘어섰잖아요. 뒤를 빨리 가세요. 선생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이 빨리 돌아서 위험해요 여기. 왜요, 지금? 왜요? 아 이거 저 경기선 넘어섰잖아요. 경기선. 조금만 뒤로. 아니 혹시 이분 교통 정리를 하고 계신 건가요? 선이요? 아 이거 경기선 넘어서기 때문에 차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해요. 가면은 왜 쓰신 거예요? 가면은 무섭게 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왜 무섭게 하세요? 아 무섭게 해야지만은 사람들이 이 횡단보도를 잘 지킬 것 같아가지고요. 횡단보도 앞을 지키며 차량과 보행자가 정지선을 지키도록 계도하고 있다는 남자. 아줌마 네, 근데 이렇게 안전관리 캠페인 하시는데 왜 이렇게 꽃을 달고 하시는 거예요? 아, 꽃을 안 다니까 아이 네가 뭐 언제 막 경찰도 아닌데 이 안전을 지키냐고 한번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꽃을 달고 하니까 웃어가면서 내한테 참 좋게 대하더라고요.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호감을 사기 위해 점점 더 풍성해졌다는 꽃들. 어라, 그런데 가게엔 왜 들어가시는 거죠? 사장님 여기 바깥에 횡단보도 주의하자고 붙이겠습니까? 횡단보도 인근 가게로 들어가서 유리문에 뭔가를 붙이는 남자. 자세히 보니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잘 지키자는 계몽 포스터. 교통안전을 강조하기 위해 사비를 들여서 직접 제작했다는데요. 신호를 위반하는 차량 앞에서 말 대신 포스터를 들어 보이는 남자. 그나저나 남자는 왜 이토록 횡단보도에 집착하는 것일까? 우리 집사람이 다쳤기 때문에 남들은 다치지 말라고 제가 보호해 주는 거예요. 보호해 주신다고요? 네. 6년 전 아내 교통사고 이후 교통안전 캠페인을 시작했다는 남자. 처음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먹기 일쑤였다는데 꽃을 하나둘씩 달게 되면서 사람들이 점점 관심을 가져주었고 2년 전부터는 코로나 예방 캠페인까지 시작하게 됐답니다. 돈도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돈으로 이야기하면 저는 시작하지도 않았죠. 좀 사람들이 그 물질적으로 돈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요. 나 그게 굉장히 싫어했어요. 왜냐면 돈보다도 내가 홍보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건 돈은
버리면 돈이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돈은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고 있어요. 집에 가면 집사람도 돈 이야기 여자로서 해주지만은 나 돈보다도 이 홍보가 좀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데 남자가 캠페인을 멈추고 웬일인지 미동도 없이 서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눈을 감고 있는데요. 설마 서서 잠을 자는 건 아니겠죠? 뜨거운 땡볕을 그대로 맞고 있으니 보기만 해도 더운데요. 그늘에서 앉아서 쉬면 좋으련만 대체 왜 이러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왜 서서 이렇게 눈 감고 쉬시는 거예요? 아, 잠시 1분이라도 서서 눈 감고 있으면 제가 기분이 좋아요. 안 힘드세요? 아, 힘든 거 하나도 없어요. 아유. 좀 앉아서 쉬시지. 앉으시면 꽃이 훼손될까봐 항상 서가지고 이렇게 잠시 눈 좀 감고 있어요. 여기 더운데 고생하세요. 이거라도 드세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왜 갑자기 이걸 주시는 거예요? 저요? 이거 왜 주시는 거예요? 지나가는 저 손님들에게 즐거운 마음으로다가 항상 해드리니까 고맙지 뭐요. 나는 박수를 이렇게 쳐드려. 네. 이렇게 즐거워해 주시는 그 시민들 보시면 좀 어떠세요? 아, 저 기분이 좋죠. 이렇게 볼 때마다 이렇게 저한테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죠. 저 이는 보람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아저씨, 경기선 너무 위험해요. 뒤로 물러서세요. 경기선 너무 위험해요. 경기선. 남자가 이토록 열성적으로 캠페인을 벌이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답니다. 일터에서 돈을 벌어 가족들을 건사하는 보람으로 평생을 살았던 세월.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워진 후로는 삶의 가치를 거리에서 되찾았답니다.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뿌듯함과 자부심으로 거리에 있을 때 남자는 몸은 힘들어도 마음만은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다음 날 오후 웬일인지 수원역 인근을 벗어나 낯선 주택가를 걷고 있는 남자. 선생님, 여긴 또 어디 오시는 거예요? 저의 집이에요. 집이요? 예, 예. 수원에서 생활하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과 지낸다는데요. 아버님 끝까지 보셨네. 아, 그 달고 오면 어떡해. 그거를 달고 와, 그거를. 그냥 오라 그랬잖아. 맨날 보면 화를 내면 어떡해. 아, 여기 아내분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당신 맨날 내 보면 화를 내. 아니, 그렇게 하고 오면 어떡해. 아우, 나 창피 죽겠어, 진짜. 아니, 무서워? 뭐 그랬어, 누가? 무서워. 무섭대. 아, 손녀예요? 네. 무서워갖고, 애가. 집으로 오는 길에도 캠페인을 위해 꽃으로 만든 의상을 갖춰 입었건만 의도치 않게 손녀딸을 그만 울리고 말았군요. 진짜 짜증나서 못 살겠어, 진짜 내가. 아, 어머니, 아버님한테 그만하세요. 아버님 좋은 일 하시는데. 안 돼, 안 돼, 안 돼. 잔소리 안 하면 더해. 남자를 응원하는 이분은 누구신데요? 따님이세요? 응? 며느리. 아니요, 며느리. 아, 며느리세요? 아, 네. 아들이고 친손주. 진짜. 아버님 그 어떻게 발도 아프신데 고생하시고 좋은 일 하시네요. 도대체 말을 안 들어, 말을. 응? 더우신데 옷도 덥게 입고 오셨네. 다 젖었어, 지금. 어머, 땀으로요? 옷 다 어떡해. 젖었어. 모자도 다 젖었어. 아이고.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진짜. 이거, 솔직히. 어떤 것 때문에 제일 마음에 안 드세요? 그 남보기에도 이게 좀 뭐랄까 좀 시선이 그렇잖아요, 시선이. 시선이 어떤 사람들은 좀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좀 약간 좀 모자라는 사람처럼. 그러니까 모자라는 사람이 아닌데 자기 직장 다니면서 다 할 거 하고 하면서 하는 사람인데 이것만 전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책임감 있게 가정을 이끌어왔던 든든한 남편.
그런 사람을 남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는 게 속상해서 아내는 남편의 캠페인을 반대한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저렇게 희생하면서 하는 건 나는 너무 싫어요, 진짜. 저러다가 건강해질까 봐. 근데 나이가 이제 60이 넘었잖아요. 60이 넘었으니까 새록새록 몸이 아픈 데가 더 많아지거든요. 그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나는. 횡단보도 사고를 당한 자신 때문에 교통 캠페인까지 한다니 처음엔 고마웠다는 아내. 하지만 지금은 너무 무리한 활동을 해서 대상포진까지 앓고 여기저기 아프다 보니 속이 상하다는데요. 아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자가 캠페인을 멈추지 않는 이유는 대체 뭘까? 근데 아버님이 안 하셔도 다른 누군가가 또 할 수는 있잖아요. 내가 안 해도 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죠. 이젠 삶의 가장 큰 보람이자 일상이 돼버렸다는 캠페인 활동. 일주일에 2번 해서 지금 일주일에 1번으로 약속할 거지? 약속해. 이봐, 안 하잖아요. 말로만 그러지. 약속해, 빨리. 빨리 약속해. 빨리 약속해. 그날 밤 아내는 횡단보도 사고로 인한 후유증 때문에 여전히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는데요. 그런 아내를 위해서 남자가 집에 오면 꼭 하는 일이 있답니다. 젖은 수건을 따뜻하게 데워서 온찜질을 해주는 건데요. 캠페인 활동에 대한 아내의 허락을 받아내기 위해 나름대로 정성을 다하는 남자. 그런 남편의 마음을 알기에 겉으론 잔소리를 해도 똑부러지게 말릴 순 없다는 아내. 다만 딱 한 가지 당부는 하고 싶다는군요. 잘 주물러주고 해요. 또 무릎이 아프다면 많이 이렇게 주물러줘요. 잘 때. 그동안 고생 많이 했네. 앞으로 내가 소화 제기고 당신한테 잘해줄게. 앞으로 잘할 거지? 응? 응? 나는 많이 안 바래. 응? 건강을 생각해서 얘기하는 거지. 내가 나쁘게 생각하면 안 돼. 앞으로 잘해줄게. 응? 서로 건강을 걱정하는 부부의 애틋한 밤이 그렇게 지나갑니다. 며칠 뒤 다시 만난 남자가 여느 때처럼 거대한 꽃 의상을 걸쳐 입습니다. 누군가에겐 이해하기 힘든 기행일지 몰라도 남자에겐 오늘 꼭 지켜야 할 약속. 남자가 이렇게까지 안전을 강조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하죠. 사람이 가서 안전에 대해서 계속 잊어먹고 있어요. 깜박깜박 하고 있어요. 안전을 잘 지키면 행복하게 우리가 횡단보도뿐 아니고 역전뿐 아니고 다 무난하게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안전을 생각하는 거예요. 앞으로 안전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유쾌한 웃음을 단 한 사람에게라도 전할 수만 있다면 계속해서 인간 화한으로 살고 싶다는 남자. 앞으로도 본인의 건강도 함께 지키면서 가족들과 행복한 생활하시길 바라겠습니다.